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45회차 승무패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안을 올리기에는 금요일이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최종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초안이나 최종이나 제가 그게 그걸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간략하기만 할게요. 1번에 서울대 인천이고, 일단은 서울은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예요. 인천은 동기부여가 있고. 근데 사실 서울에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뭐 딱히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배당 자체도 일단은 국내 배당이 인천이 지금 원정에서 정배 이렇게 매겨진 걸로 보여요. 근데 서울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무조건 인천으로밖에 전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인천으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런 전적을 봤을 때 인천이 원정에서 그래도 정배를 받는 게 맞나? 2.2배당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천의 단통승을 가고 싶은데, 혹시나 몰라서 이거는 저는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로 가져가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K리그가 이렇게 투픽을 하면 항상 그 투픽을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저는 1번은 승패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선은 무조건 저는 인천입니다. 두 번째 강원 수원 넘어갈게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서 지웠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두 팀한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 전적만 봤을 때는 일단 수원이 압도적으로 강원을 뭔가 제압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지웠습니다. 네, 최종 방향 지웠습니다. 네, 저는 이 K리그에 정말 힘을 많이 썼고, 반면에 이제 해외 경기, 이제 EPL이죠. EPL에는 단통으로 간 게 너무 많아서, 어쨌든 3번 경기 성남대 부산인데,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그냥 무승부로 딱 결정을 내렸어요. 이 두 팀은 지금 현재 이 경기를 무조건 승점을 따내야 되는 경기임은 확실하고, 무승부를 거뒀을 때에도 일단은 성남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전 알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봐봐야겠네요. 확실하게. 그래서 성남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가 지금 성남이 절대 무조건 지거나 비기면 안 되는 그런 경기인데, 성남 여기서 이제 투표율이 무승부가 제일 높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39.8%인데 지금 40%를 넘어갔어요. 이건 무승부가 잘 안 느껴져야 되는 경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승부가 제일 많이 지금 투표가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만약에 이게 성남의 승리였다면 저는 성남이 홈에서 역배를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를 갈 생각을 했고, 성남이 19-20년도 홈 4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현재 3연패입니다. 이거를 저는 강하게 믿어서 단통 무승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보자마자 단통무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확정입니다. 근데 K리그 3경기 지났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되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4번 셰필드 대 맨시, 저는 단통 무조건 맨시티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2등 투표율이거든요. 셰필드가 너무나 못하기는 해요. 너무나 못하는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정말 흐름이 정말 안 좋아요. 이상하게 잡아야 되는 경기를 항상 잡아줬던 게 맨체스터 시티였는데, 이번 시즌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직전에 리그 경기인 웨스트햄 경기도 그렇고, 전전 경기인 리즈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다 이겼어야 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비겨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 배당이 또 1.18이라서 이거를 맨체스터 시티를 안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두렵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거는 안 가져가기가 더 두려운 경기예요. 맨체스터 시티는 게다가 상대가 지금 셰필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를 이걸 어떻게 셰필드가 잡겠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경기죠. 그만큼 맨체스터 시티 단통으로도 갈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변일 수 있겠다. 네, 이게 이변일 수 있겠다. 제가 분명 초반은 무조건 맨시티라고 했고, 맨시티가 지금 등수가 말도 안 되는 등수예요, 솔직히. 13위가 말이 안 돼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라는 게. 근데 여기서 패배를 하면 진짜 엄청난 이변이겠죠. 무승부도 아니고 패배.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믿어서 무승부보다는 저는 오히려 셰필드 승도 나름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승은 무조건 가져가나, 네, 최종 방향 승패로 정합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안 하셔도 되고 참고를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벌리 대 첼시. 솔직히 이 경기도 4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에는 좀 비할 바 못되지만 그래도 네, 첼시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죠. 네,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벌리라는 팀을 만나서 지금 첼시 경기가 1.38? 좀 그래도 좀 나름 네, 느낌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첼시도 그만큼 너무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첼시는 패배가 많이 없어요. 단 1패 리버풀한테밖에 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적만 봐도 일단은 첼시가 압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4번 경기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 4, 5번 경기가 다 단통 정배로 나올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5번 경기 역시도 초안 방향 승패, 최종 방향은 그대로 승패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최종 방향에서는 최종 픽에서는 이거를 정했어요. 어떤 걸 이변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네. 그런 식으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6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리버풀이 이겨야 되는 경기 맞죠? 눈대중으로 봐도. 근데 리버풀은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반다이크 선수가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버풀은 다음 몇 시즌 저번 시즌,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성적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잘 내고 있네요. 웨스트햄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3경기 동안 무패이기도 하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을 상대로 다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3대0 대승,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4대0 대승 이렇게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리버풀이 그런 웨스트햄을 만났습니다. 근데 홈의 배당이 1.24예요. 웨스트햄이 승리를 하면 6.80이라는 네,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경기는 개인적으로 역배를 가져가려는 느낌을 안 살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이거는 네, 리버풀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리버풀 단통 승 갈 거고요. 제주 유나이티드 대 서울 이랜드입니다. 이거 이제 K2 리그인데 솔직히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는 무승부만 거둬도 네, 이제 승격이 확실시 되죠. 네,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서울 이랜드 상대로 무승부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 국내 배당 딱 봐도 무승부 나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배당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승과 무 배당의 갭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초에 서울 이랜드의 승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승, 무 이 두 개 중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가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70 배당은 너무 높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단통승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안 방향은 승무였지만 최종 방향 네,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에 8번 울산 대 광주인데, 제가 K리그에서 가장 4대가 안 맞는 팀이 울산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초안을 광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광주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믿었기 때문에. 울산은 무승부도 의미가 없거든요, 이 경기가. 그래서 무조건 승을 거둬야 되는 그 경기가 맞는데, 1등을 차지해야 되니까, 우승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맞는데, 또 광주를 상대로 무승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가 나름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경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승부가 4.10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길래 일단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라인에서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변이면 패고, 무난하게 들어온다면 승이겠죠.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이걸 원래 믿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었다면 저는 당연히 광주 승을 갔겠죠. 근데 울산은 저거랑 정말 사대가 안 맞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생각을 꺾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종 방향은 단통승으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9번 경기, 대망의 9번 경기인데 저는 울산과 전북이 동시에 승이 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8번에서 울산에 승을 갔죠. 9번을 꺾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패턴 중에서 9번이 정말 강력한 패턴이에요. 9번은 18, 19, 20년도 동안 이 같은 결과가 5번 연속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9번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올 수도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다음 46회차죠. 46회차 9번 경기 어떤 경기가 들어와도 승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5번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엔 저는 무조건 뒤집거든요. 네. 어쨌든 전북 경기를 꺾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전북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고, 네, 전북이 여기서 무승부만 거둬도 돼요. 네, 그래도 우승을 확정을 지을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구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 대구의 4.5배당을 받고 있는데 대구는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북 현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승을 바라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바라봐봤자 무승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패로 가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패턴을 믿고 무패로 갈 거예요. 분명 전북이 동기부여가 강하고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웃긴 게 제주 유나이티드 서울 이랜드 경기와 굉장히 비슷한 게 저는 분명 그때 아까 7번 경기 말할 때 제주 유나이티드의 무승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도 불구하고 저 배당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단통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솔직히 그 경기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서울 이랜드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무승부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했던 거고 이 경기는 대구는 아예 동기부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까지 받춥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으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이것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꺾는다. 전북승을 가져가지 않는다. 다음에 10번 포항대 상주상무. 이게 제가 눈대중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눈대중이라는 건 그냥 경기력과 현재 흐름을 보는 겁니다. 네, 또 이제 그걸로 걸고 넘어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봤을 때 포항이 무조건 유리해 보였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 원래 같았으면 이걸 무패로 꺾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K리그는 그냥 어떻게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게 정답일 때가 확실히 많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결과를 항상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결과로 항상 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제 눈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 방향은 승이지만 여기에 무승부까지 받추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는 좀 지우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10번은 그렇습니다. 다음 11번 에스턴 빌라 대 사우스햄튼은 애초에 제가 이제 패턴에서도 11번은 이제 승 없다와 패 없다가 너무나 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승패 라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외 구매율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무승부를 안 보더라고요, 이 경기를. 네. 근데 뭐 이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5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사우스햄튼이 현재 에스턴 빌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 원정일 때 3연속 같은 결과 없었는데 현재 2연승이었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하게 믿어서 승패 라인에서 저는 이 11번 에스턴 빌라의 단통승을 가기로 결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단통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패까지 받추고 싶은 그냥 안전하게 간다면 승패로 가시는 게 전 낫다고 보여요. 12번에 뉴캐슬 대 에버턴인데 이거는 이제 에버턴이 히샬리송 선수도 못 나오고 이제 리카르디뉴 선수도 못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뉴캐슬이 지금 에버턴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에버턴이 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에버턴이 직전에 지고 오는 바람에 뉴캐슬한테도 좀 이제 희망이 좀 걸릴 부분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사실 저는 딱 배당을 봤을 때 투표율이랑 그냥 뉴캐슬 단통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 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완전 제 느낌입니다. 이게 국내 배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매겨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에 한번 속았던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속았던 적이 있는데 그 경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와포드 경기였거든요. 이게 아마 18년도인가 19년도에 있었던 경기인데 제가 지금 그 와포드가 원정이었고 본머스 vs 풀럼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본머스 경기를 안 꺾고 이 와포드 경기 이런 배당을 받았었는데 그때 와포드가 원정에서 이런 승을 거뒀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낌을 너무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아버렸어요. 이 경기에서. 그냥 저는 그런 느낌 하나로 원래는 뉴캐슬 쪽으로 갈랬다가 이거는 에버턴으로 꺾었습니다. 네. 너무 엉망진창으로 분석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2번은 무겁다가 저는 강하게 보고 있는 패턴이라서 그래서 승패 라인 중에서 저는 그래서 단통 승을 가려고 했다가 에버턴으로 꺾었어요. 저는 최종 방향 패입니다. 에버턴은 가져갈 거예요. 그냥. 다음에 13번 맨유 대 아스날인데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 중 하나예요. 저는 이거를 눈대중으로 딱 이제 경기력만 봤을 때는 맨유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맨유를 안 가져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아스날 단통보다 맨유 단통이 마음적으로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경기 맨유 승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통패로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은근히 빅경기를 좀 잘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경기도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맨유로밖에 안 느껴져요, 사실. 상대 전적도 그렇고 맨유 홈일 때도 아스날이 맨유한테 거의 쭉을 못 썼었거든요. 이런 점도 있고 해외 배당도 지금 맨유한테 1.8 몇을 줬거든요. 잠깐 제가 다시 이거를 적어놔야겠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해외 배당이 초기 배당으로 2.11이라는 배당이 매겨졌고 배당도 지금 홈팀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국내 배당 1.84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맨유 승이었다면 1.6대 이하를 줬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인식이 맨유 홈에서 아스날한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맨유가 직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5대 0으로 잡고 오는 바람에 아스날보다 맨유 쪽으로 더 생각이 기울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경기 최종 방향 패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받쳐야 된다면 저는 무승부를 받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와 패 배당 중에서 무가 더 높다라는 그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왜 무가 더 높을까? 그래서 무승부를 지우고 최종 방향은 단통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저는 단통패로 갑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14번 토트넘 대 브라이턴인데 지금 이게 1등 투표율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직전 경기에서 지고 오는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토트넘 이 경기가 물론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는데 의심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기인데 상대가 브라이턴이기도 하고요. 근데 불안해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저는 이 경기가 분명 흐름 자체도 토트넘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하고 그래 보이는데 이상하게 고민되더라고요. 맨체스터 시티 승을 딱 찍을 때처럼 토트넘의 단통승으로 찍기가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토트넘 그냥 단통승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는 남들도 이 경기에 되게 주저할 거라고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변이라면 무승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 아니면 무로 가려고 합니다. 최종 방향이면 승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14경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솔직히. 14번도 저는 무승부는 무조건 받쳐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토트넘이 이기더라도 엄청난 똥줄승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전 승무로 픽을 해보려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